그러니까요. 진짜 그런데 네. 다니는 곳마다 민심이 정말 흉흉합니다. 안 좋아요. 예, 네. 제가 토요일 날 네. 이제 시사인에서 네, 공개 네. 방송을 했어요. 아. 한 150여 분 왔는데 거의 네. 다 진보 좌파 쪽 이제 지지하는 예, 분들이죠. 예, 예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여기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. 정치 활동하는 게 좋다. 예. 그리고 이번에 의미 있는 의석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나는 조국 혁신당을 비례 찍겠다. 네. 라고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그랬거든요. 네. 50%가 넘어요. 아, 어마어마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네. 그래서 이 기세가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네. 좀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분노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에 그렇죠. 대해서 일방적인 거에 대해서 예.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가 심해서 그렇죠. 큰 대세는 꺾기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요일에는 나는 한 번도 민주당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. 딱 네. 그런 분들하고 이제 네, 저녁을 저녁을. 먹었는데 저보고 저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요? 딱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번째 이준석부터 내쫓은 거 네. 생각 한번 해봐라. 네, 네.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 대통령께서 제대로 사과도 안 하시고 책임자 처벌도 안 하시고 예. 최수건 상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. 이종근 호주 대사 이거 말이 되냐. 지금 물가는 어떠냐 그랬더니 맞는 말 같다고. 이번엔 개혁신당 찍겠다고. 그렇게 아이고야.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구나. 민심이 안 좋은 민심이 예. 매우 안 좋고 조국 혁신당이 그 민심에 불을 지핀 것 같아요. 저는 네. 그렇게 봅니다. 맞아요.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거든요. 뭐 처음에 많은 기조가 그 부산에서 뭐 이제 정치하겠다고 하고 네. 그리고 저희를 갔잖아요. 광주 갔죠. 5.18명 갔을 예. 때 그 현장 취재했던 전남일보 기자가 현장에 기자들이 많지 않았대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잘 어려울 것 같다. 안 될 거다. 그렇게 뭐 누가 봐도 했었어요. 뭐 2심 재판 받는 사람이 네. 3심 받는 대기 중에 선거 나온다. 뭐가 맞지 않아 보이는데 네. 그런 거를 다 극복한 것 같아요. 네. 뭐 지금 근데 민주당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게 수권 정당이잖아요. 네. 막 얘기를 못 해요. 뭐 이재명 막 얘기하는데 막 할 수도 없어요. 정당 자체가. 그러니까 공영방송인 거야. 공영방송이야. 어. YTN이야, YTN. YTN이야. 잘못하면 방심이 쭉 끌려가. 근데 조국 혁신당은 네. 유튜브 같은데요. 유튜브 같은데요. 약간 더 왼쪽에 지 맘대로 해도 돼. 네. 아 그럼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정도가 되는 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긁어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도 중간에 좀 놀랐던 게 네. 약간 저 대구 쪽 네, 지인들, 네. 대구 민심 대구 사람 아니 내가 대구 사람이네. 대구 사람이라 보니까 대구 쪽 지인이 많을 네, 수밖에 네, 없어요. 네. 호남 쪽보다 네, 살다 보니까. 그래서 대구 쪽 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긴 찍었는데 네. 근데 이제 100%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조국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. 돌아서는 꽤 있어요 지금. 아, 부산은 더 많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부산에 지금 낙동강 벨트가 저렇게 된다는 건 나는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라기보다는 그것도 네.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예. 큰 요인은 예. 조국 혁신당의 어떤 약진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닌가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. 보세요, 장 소장님? 그렇죠. 결정적인 좀 변수라고 네. 이미 좀 얘기를 했어요. 플리뉴스 네. 거기 인터뷰에서. 토론에 나와가지고 예.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 상징적인 사진 하나씩 이제 고르라고 예, 패널들한테. 예, 예, 예.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랑 예. 이재명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을 골랐거든요. 아, 민주당 당사에서? 예. 예. 그때부터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막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조국혁신당이 의미 있는 의석수를 얻을 거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는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공천 갈등 분란 다 그냥 잦아들게 하고 정권 심판론을 크게 더 부각시킨 네.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가 네. 저는 뭐 조국혁신당의 등장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근데 장 소장님한테 조국 대표가 전화해서 무슨 얘기했어요? 그거 우리 작가가 물어보라고 지금 텔레그램 보내. 그 많이 나왔더만요. 얘기했는데 어디다 얘기했어? 아, 근데 못 봤나 봐. 우리 독자들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한 번도 안 했구나. 네. 지금 하면은 네. 입틀막 챌린지를 본인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했어요. 그 사진 찍은 거. 네. 예. 그래서 다음번 대상자로 저를 아, 진짜? 지명하겠다. 이틀만 오. 우와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하죠. 올리는 거 나보고 예. 자기가 지명을 하겠대. 예, 예. 내가 잠깐 2, 3초간 생각을 하고 예. 그랬다가 난 진짜 보수파 완전히 그냥 지하 한 50층까지 날 묻어버릴 거다.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. 장성철 소장님 입틀막 좀 해주세요. 네, 조국 전 장관님 저 입틀막 챌린지 제가 받았습니다. 하고 싶어요.
이러면서 본토파에서 완전히 끝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제가 곤란할 것 같다. 그랬더니 진짜 큰일 날 수도 한 번 더. 그래도 네.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? 네. 하시라고 그래. 네.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. 딴 건 다 하겠는데 이걸 못하겠다. 그랬더니 장 소장님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. 그러시더라고요. 큰일 날 뻔했어요. 세 번은 제안을 못 하시네. 네, 두 번 제안하시고. 네. 예. 그 제가 지난 토요일에는 제 처음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문자 보냈어요. 오. 자, 한 번도 먼저 최초 공개.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데 네. 문자 보내서 뭐라 그랬냐면 네. 박은정 후보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떠냐.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 네. 이종근 변호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진 못할 것 같다. 그렇게 보냈더니 네. 조국 대표가 바로 문자를 주셨더라고요.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다.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취지는 알지는 알겠다니까. 알겠지만 우리는 조치할 생각이 없다. 없다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좀 맞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저런 모습들 때문에 조국혁신당 조금 더 많이 비판받을 수가 있고 본인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네. 명분이 좀 상실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박은정이 이제 1번이잖아요. 박은정 검사죠. 그게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주위에 이제 검사들 정관 예고하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정합니다. 자기 인생을. 정치 같은 걸 할 것 같으면 그렇지. 아무 짓도 안 해요. 돈만 벌어. 그뭐 어떻게 선비처럼 돌아다니는데 막 정치할 생각 없는 뭐 홍모 검사 오피스 백채 사버려 그냥. 맞아. 돈 막 벌어들이거든요. 백채 사버려. 백채 사버려. 그 정도로 벌 수 있는데 네. 아마도 이 박은정 부부가 약간 그 중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.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분들 변호해주거나 변명해주려는 거 그냥 실제를 얘기해드릴게요. 그래서 제대로 막 벌기 시작해서 많이 벌 건데 양심의 그래가 벌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건 근데 안 먹혀요. 근데 말은 이렇게 했잖아. 160억 벌 수 있는데 40억 안 벌. 근데 이렇게 해서 국민들 이해를 근데 그 못합니다. 맥락은 네. 저랑 한 인터뷰였는데 그 기차 안에서 저희가 이제 뭐 하여간 갑자기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앉아서 그거는 비유였어요. 그러니까 160억을 꼭 벌겠다 이게 아니라 뭐 그 전관들이 대체로 5천만 원에서 그만이 1억을 벌죠? 받는데 1억씩 계산하면 160건 했으니까 그러면 160억을 그렇죠. 벌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지. 내가 160억을 근데 이제 벌 거야. 그게 그건 국민들이 이제 아니었어요. 저희도 법조인이지만 네. 저는 뭐 다 500이면 많이 봐도 300, 다 그래요. 일반 변호사들은. 근데 정관 변호사가 1억씩 5천씩 받는 건 뭐 이상한 노력을 다 하나요? 전화해서 뭔가 작동하는 거 국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. 그걸 누가 우리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찬성을 할까요? 사실은 많은 뭐 장소영도 마찬가지고 누가 찬성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. 이거에 대해서? 그런 거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. 없다. 저는 이래요. 비판할 때 만약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 명이 저러한 상황이었으면 민주당에서 그냥 옹호하고 박살냈을걸요? 잘해내라고 그랬을까? 장소영이 항상 이렇게 네. 진영을 넘어서 네. 이렇게 내가 그 잘못한 입장이면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걸 좀 판단해 보시라 이 말씀을 하시고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박은정 검사의 경우에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21개월간 출근하지 않고 1억 원을 가져갔다. 그건 좀 그거 뭐예요? 제목을 그렇게 딱 꼽았더라고요. 보도 잘못했어요. 근데 출근 안 하고 월급 받은 거. 그렇지. 그런데 아니에요? 출근 안 한 게 그게 아니라 병가를 내고 병가 끝난 다음 질병 휴직을 한 거예요. 근데 그게 안 돼서 소송을 한 거고 이 자체에 대해서 일반 사실은 평범한 직장인이면 뭐 그게 검사든 누구든 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고 마치 일도 안 하고 공짜로 돈을 가져갔다.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잘못된 보도도 그렇고 저거 개인 정보거든요. 어떻게 저걸 캐냈는지 개인정보 아파서 매우 이런 잘못된 것 같아요. 어떻게 저걸 의료 기록을 누가 했는지 의료 기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 본인이 네. 동의하지 않고 이걸 뭐 선거할 때 내지도 않을 뿐더러 당연히 그렇죠. 저는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하고 보수언론이 하는 게 양문서, 박은정, 하면 누구지? 그다음에 공영훈 그다음에 한 명 더 있어요. 양부남 이렇게 양부남 너무 약하고 네. 그냥 여기 포인트 맞춰져 있는 거니까 선거를 졌어요. 선거를 졌어요? 선거가 안 지면 이런 걸 계속 할 게 아니에요. 이거가 좀 큰 그 사람들이 뭐 거인들입니까? 대통령입니까? 사실은 더 짜실한 거는 그거 하는 그거를 박은정 후보를 하면서 저는 박은정 후보 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안 맞는 거거든요. 정보를 캐내 가지고 지금 그 캐낸 것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매우 높아 보여요.
그러니까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병가나 네. 휴직을 그러니까요. 했다면 그건 뭐 문제 삼을 수는 없겠죠. 네. 그거는 뭐 제도니까 그때 월급 받고 뭐 어떤 활동비 받고 그런 거는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않나? 네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 2022년 7월 중순부터 공황장애를 핑계로 연가 병가 휴직을 번갈아 쓰다가 올해 3월에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했다.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양문석 선배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그래도 절대적인 양심, 도덕, 윤리 그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래서 하여튼 좀 나는 이런 하시죠. 생각도 있어. 이거는 내 개인적 생각인데요. 이제 네. 방송을 안 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방송을 시사 방송 하다 보니 느낀 게 뭐냐면 이 비판하고 찬성 이게 모든 게 공평하게 가려고 그런 거예요. 예, 예. 모든 주제가 국민의힘한테 가 있으면 민주당 걸 찾아내는 게 언론의 목표 같아. 그래서 찾아낸 게 이런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네. 찾아낸 게 이런 건데 정말 더 굵직한 걸 찾아내. 지금 여기는 지금 내가 얘기해줄게. 이종섭, 대파, 이수정, 항상무 뭐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. 네. 여기는 찾아낸 게 이제 박은정, 양문석, 네. 또 누구야? 양분아? 공영훈. 이게 맞나요 균형이? 찾아보는 거야. 아. 찾아서 막 이걸 이만큼 올려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. 무게가 안 맞는다. 그러니까 근데 없으니까. 네, 그거라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. 약간은 뭐 이 양문석 후보나 뭐 박은정 후보나 본인은 힘들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해줘야 남들은 또 안 당하니까 언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형 개인적 생각이거든요.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잘못을 해명을 하고 처음에 입장을 표명을 할 때 내가 뭐 잘못했어?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양문석 선배도 그렇고 박은정 네. 변호사, 공영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그때서야 좀 사과하고 그런 것들은 정치인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. 여야 떠나가지고.